同志们好。 열병식 전날인 9월 2일 전용 열차로 베이징역에 도착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당시 중국 공식 서열 5위 인사의 영접과 역 인근 식당까지 영업을 중단시키는 중국 당국의 삼엄한 경계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3일 열병식 생중계 현장에서도 김정은을 향한 특별 대우가 돋보였습니다. 중국 관영방송 중계진은 김 위원장이 차에서 내리는 장면부터 다양한 앵글을 써가며 입장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준 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차례에서는 입장 도중에 갑자기 화면을 전환시켜버렸는데 이어진 시진핑 주석의 귀빈 환대 순서 때문에 중계 시간이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열병식 도중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내보냈는데 중계 도중 시 주석과 투샷이 잡힌 국가정상은 김정은 위원장이 유일했습니다. 이 밖에 행사장 내내 전속 통역이 따라붙은 정상도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뿐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정상들과 릴레이식 짧은 회담을 한 시 주석이 김 위원장과는 저녁 시간에 소규모 연회를 겸해 회담을 한 것도 특별 대우의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만큼 중국이 북한을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서 대우했다는 건데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국가적 행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이렇게나 치켜 세워준 건 한동안 소원했던 북중 관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목적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중국이 깔아준 판을 김 위원장은 10분 활용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평소 즐겨 입던 인민복이 아닌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행사장을 누비며 각국 인사들과 교류했는데요. 미얀마 방송사가 공개한 이 영상을 보시면 열병식 시작 전 각국 인사들이 모인 공간에서 미얀마 최고사령관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다른 인사와는 포옹을 하며 어울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최고 지도자가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해야 하는 북한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마련해준 다자 외교 대비 무대에서 보통 국가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한껏 과시한 건데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그간의 불량국가 이미지에서 벗어나 외교력을 갖춘 정상국가 이미지를 더 씌워 협상력을 높이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김 위원장을 국제무대에서 존중받는 지도자로 선전해 내부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김 위원장의 방중 소식을 대서특필해 내부 선전에 나섰습니다. 핵 개발과 관련해서도 북한에 득이 되는 자리였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핵 보유국인 중국, 러시아 정상이 김 위원장을 같은 줄에 세운 건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암묵적 지지를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앞선 북중 정상회담들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중국과 러시아가 간접적으로 핵보유국을 일종의 승인하는 모양새를 가짐에 따라서 북한이 상당 부분 대미 협상에서 일정한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그런 성과도 거뒀다라고 볼 수 있고. 북중러 연대의 센터를 자처한 중국은 이번 전승절 행사를 통해 역사 전쟁에 더욱 힘을 실었습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열병식 직전 펼쳐졌습니다. 바로 항일전쟁에 참여한 공산당 노병들을 각국 정상 앞에서 시 주석이 극진히 예우해주는 장면이었는데 항일전쟁 승리의 공을 장제스의 국민당이 아닌 마오쩌둥이 이끌던 공산당으로 넘기며 2차 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라는 서방 중심의 역사관에 대항하려는 움직임의 하나라는 게 중론입니다. 열병식에서도 팔로군과 신사군 등 항일전쟁에 참여한 공산당의 노병부대를 전면에 내세워 공산당의 역할을 부각했는데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대내외용 명분 쌓기에 주력했다면 러시아는 가장 쏠쏠하게 실익을 챙긴 것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우크라이나전 휴전 압박을 받아온 푸틴 대통령은 큰손 중국,
그리고 인도와 경제 협력 강화로 전쟁용 돈줄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고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는 추가 군사 지원에 부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3일 베이징을 떠나면서는 한층 자신감을 드러내는 멘트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Посмотрим, как будет складываться ситуация. Если нет, то нам придется решить все поставленные перед нами задачи вооруженным путем. 앞서 북중러 정상이 공개석상에 함께한 건 지금부터 66년 전인 1959년 10월 같은 장소에서 열린 열병식 예서였습니다. 당시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 니키타 후르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그리고 김일성 북한 국가주석이 참석했는데 셋이 나란히 밀착해 선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과 눈을 마주치며 어깨를 나란히 한 삼국 정상. 이 그림이 만들어지는데 크게 일조한 인물은 역시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What they did, I thought it was a beautiful ceremony. I thought it was very, very impressive. But I understood the reason they were doing it, and they were hoping I was watching, and I was watching.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김정은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겉으로는 크게 개의치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전승절 행사가 서방 중심의 세계 질서에 맞서는 북중러 삼각연대의 출발을 알리는 공식 무대가 됐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북중러 정상회담이 끝내 성사되지 않은 가운데 국가 간 온도차도 감지돼 강력한 연대 체제로 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 내용들을 보면은 중국이 발표한 내용에서는 상당히 세세하게 여러 가지가 논의된 것으로 얘기 나왔는데 실제 북한 보도에서는 그런 내용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어떤 입장의 문제에 있어서 북한과 상당한 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항해서 양자, 삼자 간의 여러 소통을 통해서 공동의 보조 입장들을 일정 부분은 취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